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제3절 종부세 납세의무자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누가 되느냐 한번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양가로 1번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보시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 공시가압 밑줄입니다. 공시가압 합산한 금액이 얼마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가압한 금액 주택분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딱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든 어떻게 해야 돼? 6억을 초과해야지. 6억까지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27회 시험 때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5억 원인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랬는데, 5억이면 납세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양가로 1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도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동그라미 1번을 봅니다. 종합 합산 대상인 경우에 국내에 소지하는 해당 대상 토지 공시가 합한 금액 밑줄입니다. 얼마요?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습니다.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밑줄이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단위가 좀 큽니다.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 자, 그러면 고개를 듭니다. 금방 봤어요? 지금 본지 2초, 3초, 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네? 아유, 안 속아놓으면 순서 바꿨는데도 다른 데서 순서만 바꾸면 5억이라고 하는데,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단위가 큽니다.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납세의무자입니다. 대답을 해야지. 우리 맨 끝에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없을 뻔했다. 대답을 하시고 소리를 자꾸 내서 외우셔야지. 집에 가서 외우려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업 시간에 여기서 외우고 가야지. 예. 자, 71페이지 제4절 과세 표준과 세율입니다. 종부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건데, 요번이 우리가 지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11월, 12월 달에 지금 7주가 배정이 돼 있어요. 7주. 8주였으면은 과세 표준과 세율, 이거 좀 과세 표준도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7주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종부세 과세 표준 조금 재산세보다는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별건 아니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1월 달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생략하고, 그 71페이지 보면 세율 및 세액인데, 주택에 대한 세액,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세율이 있잖아요. 그 세율, 그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땡땡 해놓고 일단 이렇게 써놓습니다. 아직 안 외우셔도 되고, 종부세 주택분은 0.5%부터요 2%까지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20까지 0.5%부터 2%까지 과표관 5단계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는 0.5,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0.5, 그래서 0.5에서 2%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27회 시험 때 주택분 과세 표준 금액이 5억 원일 때 종부세 세율은 1,000분의 3, 0.3%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이 5일 때는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리는 거고, 자, 평상시에 외운 대로 0.5이 주택분, 0.5이 5단계 초과된 세율, 리듬 타면서 한 20번 이상은 했을 건데, 20, 30번. 그럴 때 0.5이 5단계 이거 외운 사람은 최저가 0.5고 최고가 2%예요. 그러면 무조건 0.3%는 무조건 뭐야? 틀린 거지. 최저가 0.5%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0.3% 무조건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신 분은 자, 문제를 풀었을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택분은 0.5에서 0.5에서 2%까지 0.5이 몇 단계? 5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과표관이 5단계로 돼 있어요. 보시면. 자, 그래서 0.5에서 1,000분의 22%까지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뭐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요. 취지만 한번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종부세 산출세에서 일정 세액을 공제해 빼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게 도입했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과다보유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투기억제하고도 관계가 없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강남에, 서울 강남에 어떤 주택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다른 주택 없고요. 이 주택에서 주구장창 살고 있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리고 정년퇴임해서 소득도 없고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대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년 종부세를 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 이런 사람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유기한별로 세액공제 혜택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못 받아요. 슬쩍 속여요. 토지분으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령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X입니다. 토지분은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1세대 2주택자도 안 되고 1세대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한 거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보지 마시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 읽어보는 거고 나중에 줄거드리고 다 해드릴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하고 72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오늘 말뜻만 설명드리고 갑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 세액보다 올해는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직접세라는 것과 간접세라는 것을 조세 총론에서 배웠어요. 직접세라는 것은 납세무자와 세금 부담하는 사람이, 돈 내는 사람이 일치해 불일치해 일치하는 세금이고 우리심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뭡니까? 직접세입니다. 그런데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무자가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킬 것을 예상하고 있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예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납세무자인데 세금 부담은 누가 해요? 공급받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거래징수 해가지고 세무서에 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상품, 물품 구입해 보세요. 어떤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받아봐서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착 카드를 긁고서 보면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했어요? 여러분이 부담했잖아요. 그런 거. 자, 그럴 때 이런 게 간접세인데 간접세의 특징은 뭐냐면 간접세의 특징은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아요. 자, 여러분 주세 납부하신 분들 간밤에 저도 어제 몸이 피곤하니까 작업하면서 새벽 3시 반까지 일하면서 작업하면서 그냥 일만 하고 있으면 사람이 그냥 좀 너무 그냥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면서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원고 작업한단 말이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원고 작업이라는 게 이제 뭐 이거예요. 법령 있잖아요. 뭐 지방세법 시행령 이렇게 쓰면 그 법령 컴퓨터에 깔아놓고서 갖다가 드래그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가서 편제만 이렇게 대놓고 갖다 붙이고 개정된 거 저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조문이 이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뭐 하면서 오타 확인하면서 이제 갖다 내용 붙이는 건데 어떡하나 이런 작업하면서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씩 마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젯밤에 또 여러분들 어디서 모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들 아줌마 이슬이 한 병이요 마시고 아줌마 한 병 더요 이래가지고 막 마시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고서 나올 때 여러분들이 내가 주세를 얼마나 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음식이랑 이런 거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부담했지?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 술 그냥 막 먹는 거지. 음식 먹고 그런 것처럼 간접세의 특징은 뭐냐면 세금을 내는지도 몰라요. 주세라든가 부가가치세 같은 이런 세금들은 간접세인데 세금 내는지도 모르고 냅니다.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아요. 근데 직접세 있잖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이런 직접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자, 그런데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져요. 소득세는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을 내니까 욕은 하지만 좀 누그러져요.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매년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은 잡히기 힘들어요, 이런 게. 백약이 무효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자산 증식 수단이 어떤 뭐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거기에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투자한다거나 안정된 그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투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주식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식은 거의 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또 돈 생기면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 잡고 임금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양도 소득은 소득세는 올려봤자 그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해봤자 정부 이거 아무리 부동산 대책 나와도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로 그 부동산 이런 거 정책이 안 먹혀들어요. 근데 특히 이제 수도권은 서울 같은 데는 안 먹혀드는데 근데 이제 강남 같은 데는 특히 그렇잖아요. 안 먹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먹힐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보유세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정부 조세 정책 이런 거 비교해 보면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은 거래세가 낮고 비중이 낮고 보유세가 높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유세가 낮아요. 자, 왜 낮냐고요? 원래는 사실은 보유세를 높여야 돼요, 지금. 근데 높여야 되는데 물론 저도 재산세 같은 거 내거나 이러면서 요구는 하지만 있잖아요. 국가적 입장에 봤을 때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근데 보유세는 왜 못 높이냐고요? 아유, 사람들이 아까 했잖아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몇만 원만 올라도 일한 내 다시는 찍어주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유세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 정책 남은 게 지금 보유세 인상 요거에 남아 있어요. 근데 쉽게 결정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보유세 올리는 순간 표가 막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보세요.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그래서 이 세부담 상한, 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세금 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는 요거요. 자, 전년도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 냈어요. 그 토지에 대해서 올해 당연도 세금을 계산했더니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요. 그래도 자, 토지나 건축물은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하기 때문에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전년도에 10만 원 냈으면 올해 얼마?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으로 합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나중에 이제 정확한 기준은 배울 거고요. 오늘은 말뜻만 이해하고 세부담 상한 허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재산세, 자,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에서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는 거. 자,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말뜻만 이해하고 오늘 갑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세액 있죠? 7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있잖아요.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땡땡 해놓고 과표관 3단계, 처음과 끝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양가로 2번 토지에 대한 세액에서 동그라미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고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중간에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동그라미 2번 제목 찾으셨습니까? 그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또 뭐라고 써놓냐면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써놓습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과표구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 써놓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는요. 비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종부세는 세율 구조가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지금 예상 넘어가고 74페이지 맨 꼭대기에 보니까 양가로 3번 과세구분 및 세액 있죠?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의 동그라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의 동그라미요. 계속 밑줄입니다.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내가 주택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고 내가 토지도 갖고 있는데 종부세 대상이 되면 주택에 대한 종부세,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계산해서 합한 게 종부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잘 들어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건축물 대상 아닌데 슬쩍 집어넣는 거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종합의 동그라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별도의 동그라미, 또 밑줄입니다.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내느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세액은
절 봅니다.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OX요. X입니다. 뭘 집어넣었어요 제가?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닌데 집어넣는 거. 그거만 주의하면 됩니다. 제5절 납세 절차 봅니다. 납세 절차도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세랑 비교하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부세도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로 합니다. 상식입니다 이건. 그래서 27회 시험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아니고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고요. 양가로 2번 납세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쭉 밑줄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오늘 이따 배울 건데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거주자일 때 종부세는 국세니까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주소지. 그래서 자 시험에서 주소지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종부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여러 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종부세는 각각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X입니다. 어디고?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납세 절차로 가겠습니다. 양가로 1번 부가징수 및 납부장수에서 부가징수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동그라미 기억보안 밑줄입니다.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계산해서 여기 중요합니다.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한다 밑줄이요. 종부세는 납기가요. 무조건요. 과세대상 종류에 관계가 없어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랐잖아요.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 16일, 7월 30일, 토지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 이거였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험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관할 세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가징수한다. OX예요. X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무조건 분명히 있어요. 언제라고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액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밑줄입니다. 납부기 한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요거 27회 시험에도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정답 지문으로 이게 나왔었고 28회 시험에서도 장식용으로 또 깔려 나왔었어요. 그래서 납부기 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지난주에 배웠어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선택적 신고납세. 부가징수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금과 세액을 쭉 밑줄입니다. 역시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요.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리고요.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그러면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 밑줄입니다. 또 관할 세무서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내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럼 관할 세무서의 결정, 세금 계산한 것은 뭐다?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은 부가가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거. 자, 신고납부할 때도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납부장소는 읽어보는 거고 결정과 경정도 읽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고 하고 또 납세무자 신고한 거 잘못된 거 고치는 게 경정이고요.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물납과 분할납부입니다. 정말 종부세는 물납은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예전에는 됐지만 지금 안 됩니다.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뭐 그 관할 세무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꼬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분할 납부는 됩니다. 종부세도. 관할 세무장은 밑줄입니다.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재산세 분할 납부도 분할 납부 기준금액 얼마 초과할 때 윙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밑줄이요. 자, 종부세도 똑같이 500만 원 초과합니다. 분할 납부. 제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는 분 계시냐고 윙크해달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없었죠? 네, 종부세 안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아, 계시면 지금이라도 기회 드릴게요. 윙크. 네? 없죠? 네, 자, 좋습니다.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세계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납부기한이 경과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도 분납기한 45일이었다가 얼마로 바뀌었다고요? 2개월. 종부세도 납부기한 지라서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2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는 여기를 봅니다. 납기가 무조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잖아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는 분납기한도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을 종부세는 무조건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종부세는.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2월 15일, 다음 연도 2월 15일이 분납기한입니다. 이것도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는 지금 입문서에는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이제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를 이제 처리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요 정도.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아셨죠? 요거. 그 다음에 부가세 봅니다. 75페이지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종부세 밑줄입니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밑줄이요. 그 종부세 부가세목은 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목은 이렇게 외웠어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사람 이름으로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재진이니까 20% 부과됐습니다. 종부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종부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뒤바꿔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목은 지방교육세가 종부세액의 100분의 20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종부세는 부가세목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농특세가 20%입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눈에 힘을 굉장히 주고 있는 이유는 눈이 안 좋아, 안 보여서? 자, 안경을 안 쓰니까 또 그렇지. 자, 어떤 수강생분이 다른 곳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 강의하는 곳에서 맨 앞에 앉은 수강생인데 있죠? 맨 앞에 이렇게 맨 앞에 앉은 수강생인데 눈을 이렇게 하고 필기한 걸 보고 눈을 이렇게 하고 보고 있더라고. 계속 뚫어지게. 그래가지고 아니 안경 썼더라고요. 여성 주부 수강생인데 안경도 쓰고서 뭘 이렇게 또 앞에서 맨 앞에 앉아 이렇게 보고 있냐고 안 보이냐고 글씨가. 그랬더니 막 당황해하면서 무슨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 눈이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저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대답을 했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을 못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수강생분이 저한테 교수님 대만에서 왔어요. 대만. 자,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강의하는 곳에서는 대만 진짜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인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대만 출신 주부 수강생이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말 있잖아요. 좀 굉장히 서투르더라고요. 한국말이 좀 굉장히 서투르고 그런데 어떡하네 지금 중개사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조선족이라고 하죠. 중국 그 동포들 분들 그 조선족 중국 국적의 그 한국계 말하자면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조선족 출신 분들도 와서 공부합니다. 그 공부해서 또 합격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제가 공부한 그 26회 시험 때 저한테 배운 수강생 중에 그 중국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왕안이라고 30대 그 후반에 미혼 여성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한국말을 좀 잘하긴 잘하는데 딱 들어보면 발음이 외국인인 걸 알 수 있어요. 발음은.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개사 26회 때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여러분 별로 안 놀라네?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중국 법률로 되어 있는 어떤 자격시험을 합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도 잘 모르는데 그거 단어를 모르는데 엄청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느냐? 자기 말로 있잖아요. 중국에서 공부하기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군에 들어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다가 군에 좀 여군에 좀 있었나 봐요. 조금 오래. 그래서 이 생활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하여튼 공부를 잘 못했대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군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친구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있잖아요. 말을 잘 모르고 막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막 있고 그러니까 그 법률 용어 여러분도 못 알아듣는데 지금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면은 말하는 저희들 스타일에 익숙하지 않고 용어도 모르지, 또 저희들 말하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지. 그러니까 더욱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도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하지. 지금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그 외국인이 이 내용을 지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는 처음에는 그냥 어리뻥뻥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항상 복습하잖아요. 제가 복습할 때는 애가 있잖아요. 복습할 때는 입모양을 보면 따라서 해요. 그리고 막 따라서 하고 눈빛이 처음 수업 들을 때 그 눈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몇 번 해줬어요.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진짜 잘하고 있다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는데 뭐야 도대체 얘도 이렇게 하는데 막 하면서 진짜 막 하면서 그랬는데 1년만 합격했어요, 왕한.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제가 그 왕한이가 그냥 이렇게 사무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관광 가이드 하면서 밤에는 대리운전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그런 게 활용을 못하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중국 회사에 부동산 회사에 취업 원서 한번 넣어봐라. 그런 거 하면서 걔랑 같이 사업해 보려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투자는 한국 부동산 사잖아요. 그래서 같이 걔를 끼고 해보려고 제 친구 변호사하고 저하고 셋이서 같이 이렇게 이제 해보려고 법인 만들어서 해보려고, 얘를 미리 이렇게 인천 송도로 오던가 아니면 제주도로 가던가 아니면 인천 송도로 올라오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는 동네,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애인도 없고, 그런데 동네 오빠들하고 같이 노는 오빠들이 있는데 왜 안 떠나는지, 충남 아산이었는데 거기를 안 떠난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산됐어요. 근데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요새 사태 때문에 차렸으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자, 사태 때문에, 보복 사태 때문에. 어떤 건 하여튼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대만에서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로 하여금 생긴 건 굉장히 똘똘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왕한이처럼 독한 마음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신랑이 한국 사람이니까 좀 잘 도와줄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 합격하면, 그 친구, 이제 합격하면은 제가 또 이제 그러는 거지. 얘도 합격했는데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들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와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한이는 어떻게 합격했었냐면,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머리 뻥뻥 하는데 왜 다음에 이렇게 했냐면, 지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집에 와서요, 줄여가지고 잠 안 자면서 무조건 뭐냐면 외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외워. 그냥 말을 그냥 무조건 외워버리고, 무조건 외우고, 그래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거 다른 거, 그럼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합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재산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어떻게 외운다고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부가세 이렇게 외웁니다. 서로 뒤바꾸니까.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어렵게 느끼시고, 나이 먹어가지고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힘만 들고, 아니면 집안에 여러 가지 바쁜데 그냥, 시간 내서 공부하려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친구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은 기본은 한국말은 알잖아요.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왕한이는 제가 하는 농담 같은 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쓰는 아재 개그라든가 무슨 수업 시간에 이제 1월 달부터 틈틈이 이제 하나씩 해주겠지만, 금주의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이 녀석이. 그러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이번에
모임 카페 모임했더니 소규모 모임했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특이하게도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서 있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은 제가 강의할 때 여담으로 잠깐 쉬어가라고 하는 얘기들은 격려하는 얘기나 또 쉬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막 제끼고 빨리빨리 그냥 제껴버리고 강의 내용만 막 인강으로 듣는 수강생이 있는데 그 수강생은 특이하게도 있잖아요. 강의 듣다가 주로 이렇게 주로 제가 이런 얘기한 거 있잖아요. 여담으로 한 얘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기는 참 좋아가지고 그런 거만 천천히 그런 거는 천천히 잘 듣다가 강의할 때는 막 2배속으로 돌리고 그런 얘기하면 또 저 천천히 듣다가 강의할 때는 또 2배속으로 돌리고 막 그렇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하냐 하여튼 뭐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 다 봤습니다. 종부세 어떤 성격의 주세인지,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부여할 때 부과되는지, 납세문자는 누가 되는지, 또 과세 표준과 세율은 그냥 거의 건너뛰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76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하기 전에 금방 종부세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자, 보유세고, 대표적인 보유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할 때 내는 국세고요. 종부세는 인세입니다. 합산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종부세 납세무자가 개인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한다, 부부 합산과세한다, 개인별 합산한다? 개인별 합산하고,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하고, 법인은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어떻게 한다? 법인별로 합산한다. 종부세도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가 합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어떤 겁니까? 주택과 뭐예요? 토지입니다. 그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재산세 대상이 되는 그 토지예요. 그래서 과세 범위가 재산세랑 달라요. 토지 정의는 같은데 과세 범위가 다른데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유류든 고유류든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것에서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예? 상가 건축물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은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고급 확장용 건축물은요?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선박 항공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별장 분리상 토지 아니고,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들이죠.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임대주택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기억 못해도 돼요.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상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합산에서 어떻게 한다? 배제됩니다. 종부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그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데,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 기준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종합합산 5억 원 초과. 종합합산은 나대작종지라 단위가 작아요. 5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29회 시험 때 지문에 나온 게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 합한 금액이 80억 초과하는 자이다.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표준 세율은 아직 안 했고 자세히 한 거 넘어가고, 종부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개인일 때는 그래서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종부세.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원칙은요. 물론 이제 부동산 소재에 관한 예외도 있긴 있지만 하여튼 원칙은 주소지다. 그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종부세 정부 부과가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무자 고의소 휴통해버리고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는 자, 정부 부과가세 할 때 납기는요,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렇죠?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액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에 부가징수합니다. 그렇죠? 아니고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납기로 합니다. 납세무자가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규정도 허용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요. 종부세. 고지서를 보낼 때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농이
농특세가 20%, 재산세는 재진입.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툭 튀어나와요. 종부세는 물납 허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분할 납부는 되는데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이라서 언제까지?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합니다. 좋습니다. 76페이지 양도소득세인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위해서요.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보게 됩니다. 소득세 개요를 봅니다. 의의연.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고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인 과세기간,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기간이 있는데 자, 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입니다. 특징,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밑줄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소득세 계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요. 각각 개인별로 각각 계산하고 각각 납부할 놈을 집니다. 연대 납세는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는 어떻게 한다? 개인주의, 개인 단위 과세합니다. 열거주의 과세요. 소득세는 소득의 발생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해서 8가지 소득을 구분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보니까 소득의 종류가 나오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외울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어요. 어떤 소득들이 열거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얘기하고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에는 또 6가지 어떤 게 열거되어 있냐면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다음에 연금소득, 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이 많은 소득들 중에서 우리 시험은 자,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이에요.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인데요.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은 우리 시험과 관계없고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도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소득이라든가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사업소득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소득이 시험범입니다.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 우리 시험범인데요. 자, 이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이요. 얘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좀 초창기 때 옛날에 좀 나오다가 한 2번 나오다가 쭉 안 나오다가 또 한 4, 5년 계속 또 나오다가 26, 27회 시험 안 나왔어요, 최근에. 그럴 때 제가 올해 28회 시험 전에요. 26, 27회 시험은 안 나왔지만 사회적으로도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임대소득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임대업에 대한 소득은 다시 한 문제가 28회 시험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대비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공부했었는데 나왔어요. 한 문제가 나왔는데 부동산 임대업은 대개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임대소득을 비과세하는지 또 전세주택과 관련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공부한 요 내용들이요. 요 내용들 그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서 무난히 한 문제씩을 계속 맞출 수 있었는데 지난 28회 시험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한 요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였어요. 작정하고. 그래서
깊은 내용을 물어봤고, 요거는 29회 시험에서도 요 부분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또 나왔다? 어쩔 수 없어요. 틀려야 돼, 그런 건. 자, 그런 것까지 맞추려고 임대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은 16문제밖에 출제 안 되는데, 그럼 다른 과목에 민폐예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런 것들, 우리 세법, 자, 우리가 만점 맞아야 되고 또 상대평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제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범위, 비과세, 전세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면 되고요. 그래서 28회 시험에서 깊게 나온 내용은 뭐 제낍니다. 29회 시험 내에 또 나온다,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임대업을 대비하시면 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업과 건설업이야 이런 것들 의의를 살짝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임대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심화이론 때 공부를 합니다. 제가 강의는 부동산 임대업은 심화이론 때 강의합니다. 주로 한 5, 6월 달에부터 강의를 해요. 5, 6월 달에 강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모의고사에서 3월 달이나 4월 달 이런 때도 전국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틀리면 돼요. 그런 때. 나 혹시 나왔다 그러면 틀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5, 6월 달에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걸 공부하냐면,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여기서 대여섯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보세요. 부동산을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고, 둘 다 자연인 개인이요,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이고요,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았다,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다, 사업소득이고요. 자, 사업성 없이 팔아서 소득이 발생한다,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여부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의 종류 소개해드렸습니다. 교재 보시면 77페이지 표 아래에 동그라미 3번 신고납세예요. 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죠. 이제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 방식,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득세 과세 방식은요, 여러분, 세분함은 원래 세 가지가 있어요. 원래 세분함은 세 가지인데 제가 크게 두 가지만 거기다 교재에 서술해 놨습니다.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세 가지가 있지만 세분함은 여기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소득세 과세 방식도 교재에 다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교재 볼게요. 소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소득세 과세 방식의 기본적인 모습인데요. 자, 종합과세 방식은 이런 거예요. 소득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요.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기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연금, 기타소득 같은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저 소득들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1년을 단위로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전부 다 요거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여러분 사업소득입니다. 저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그러면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잡고 있다가도 소득이 안 나오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노래방 같은 데 갔잖아요.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노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고요? 사람들이 내 노래 들으려고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안 주니까 저도 노래 안 하고, 또 내 노래 들으려고 누가 돈도 안 주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무슨 예외가 있냐면, 제가 술 먹어서 정신이 없을 때는 마이크를 잡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예외고.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저는 매년 저 사업소득이 발생하죠. 강의에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세를 받아요. 회사들로부터 인세를 받는데, 그 인세는 기타 소득입니다.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요.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종합과세 방식이에요. 전부 다 소득을 이자, 배당, 근로연금, 사업, 기타 소득 같은 걸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근데
분류과세 방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분류과세 방식. 그래서 분류과세 방식이 뭐냐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어떤 게 분류과세하냐면 퇴직소득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뭐만 잘 기억하면 되냐면 이거예요. 자,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요? 분류과세 방식. 자,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여러분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소득 발생했어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요? 아니잖아요.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몇 번 나왔던 것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포함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따로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여러분, 이거만은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매년 이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다음 년도 5월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하잖아요. 소득세 신고 납부하는데 그 소득세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할 때 이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발생한 소득 매출에다가 비용 들어간 비용 빼고 해가지고 이제 소득세 신고하는데 제가 이제 소득세는 제가 홈택스로 제가 이제 인터넷 전자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뭐 세무사 사무실에 돈 주고 맡겨요. 근데 저 같으면 제가 직접 신고합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보고 양도소득세 계산해달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절대 그러면 안 해줍니다. 자, 왜냐면 그런 거 한 번 허용하는 순간 제 본업은 강의하는 게 본업이지 내가 누구 세금 그런 거 해주고 대행해서 돈 받는 게 아니에요. 돈 받으면 제가 그러면 그런 거 걸려요. 그랬을 때문에 제가 법률적인 지식을 조언해 줄 수는 있지만, 아는 지식을 갖고 조언을 해 줄 수 있지만, 세금 계산 같은 거 만약에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는 양도소득세라든가 증여세나 이런 것들은 신고할 수 있도록 계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쟁점이 되는 것만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거기다 입력만 하면은, 자동 계산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해 보셔야지 저보고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절대로 세금 신고는 다른 교수님들도 안 해줍니다, 절대로. 한 사람 해주는 순간 이 사람 두 사람 해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 것만 제가 신고합니다. 근데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환급 받기도 하고 막 많이 그러는데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고요? 이 보세요, 벌써. 의상비. 여러분, 제가 매주 여러분한테 만날 때 똑같은 옷 입고 와보세요. 똑같은 넥타이 메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 사람 내용도 지루한데. 그러니까 매주 제가 옷도 바꿔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의상비 들어가죠. 이런 의상비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저 같으면 의상비 들어가지. 그냥 와서 여기 기름값 들어가죠. 운행하면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항상 그날도 제가 모임 가져가지고 그날도 1차 했어요, 모임. 그 다음에 즐거운 시간 가졌고, 진짜. 인강 수강생들 얼굴 처음 보는 수강생들, 또 한 열 몇 분 오셔가지고, 그날 처음 봤어요. 그냥 처음 보고. 반갑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처음 보고. 모임을 갖고, 2차 노래방까지 갔어요. 그리고서 제가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다 이제 11시 반인가 돼가지고 다 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5명까지는 남으면 제가 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제가 밥 사주고 술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갈 줄 알고 노래방에서, 자, 3차는 맥주 입가심 하는 거는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갔어, 많이. 안 가고, 우르르 또 다 그냥 맥주집을 가는데, 3개 맥주인가 거기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3개 맥주, 나중에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있잖아요. 병이 우르르 쌓여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이, 자, 우리 오신 분들이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유, 교수님 됐어요. 저희들 이렇게 나눠서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을 뱉어놨잖아요. 내가 계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쌓인 병을 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말을 뱉은 게 있으니까 됐어. 내가 딱 했거든요. 19만 8,800 얼마가 19만 진짜 많이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저기 생맥주 같은 걸 해가지고 입가심 몇 잔 하면 한 돈 10만 원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진짜 예상보다 많이 나왔네. 어떡하네 여러분들. 그 접대비 들어갔죠? 접대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접대비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 다 계산하고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합과세 방식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뭐만 잘 기억하면 돼요? 분류과세 방식, 이 양도세기 채택하는 과세 방식 이것만 기억합니다. 교재 보시면 77페이지 양가로 3번 소득세 과세 방식 있잖아요. 종합과세 방식. 그 종합과세란 그냥 편하게 읽어보셔도 돼요. 줄 안 그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줄 연필로.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고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소득,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분류과세란 여기 밑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 밑줄 퇴직소득 밑줄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한다 밑줄.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은 어떤 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다. 양가로 4번 보니까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원칙적으로요.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여러분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고 하면 저는 매일 마이크 잡았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는데 매일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잖아요. 그러니까 자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과세 기간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 과세 기간이 언제냐고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납세문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없어요.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하겠다. 안 돼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개시하든 중간에 폐업하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근데 예외가 없느냐? 있긴 있어요. 예외 봅니다.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한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서 넘겨서 보시니까 고유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사망일 전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니은번 고유자가 주소고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유자가 될 때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긴 있습니다. 출국일 전날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의고사 같은 것보다는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납세무자, 납세지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무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요거 설명을 드리고 또 중요한 양도소득세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